여러분은 지금 리더의 돕는 법 핵심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도움을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샤이니 책 후반부에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책에서 7번째인데 모든 해결책을 도움을 주는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팀원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팀장은 내가 마치 해결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십의 언어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가 I don't know입니다. 나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나오고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다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서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압박감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 즉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마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지위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 도움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코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많이 코칭하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에드거 샤이는 이제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유한 상황이어서 그 고유성을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땡땡님만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금방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샤인이 이제 자기의 멘토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 한 가지의 솔루션을 주지는 마라. 2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줘서 이 사람이 선택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제공할 때 상대방,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다 떠먹여주는 이런 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샤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는 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도움의 첫 출발은 순수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순수한 질문? 말은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오픈된 질문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순수한 질문과 열린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묻는 질문이 순수한 질문입니다. 내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은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아무리 그 상황이 나한테 익숙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순수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팔로우업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왜 JTBC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서 앵커들이 여러 해 동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팔로우업 퀘스천, 즉 후속 질문입니다. 후속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힘드셨어요? 그때 제일 힘든 건 뭐였었나요? 혹시 누가 도움이 됐나요? 혹은 이런 그 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들이 질문을 할 때 그냥 상대방한테 팀원한테 질문해 놓고서는 팀원이 얘기하는 동안 그걸 듣지는 않고 두 번째 질문 뭐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후속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후속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야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어떻게 줘야 될 줄 모르면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을 써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후속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가지 마세요. 곧 끝나요. 네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두 사람의 미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칭찬 이런 것도 사실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그동안 노력해왔는지를 얘기할 때 무조건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게 모욕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뭐 좀 우습게 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이제 부적절하게 조언이나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갖는 굉장히 뭐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도 항상 한마디 얹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리더십 코치로 뭐 가장 유명한 마셜 골드스미스가 리더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20가지 그 습관들을 열거했을 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조언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팀원들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 조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팀원이 예를 들어서 팀장님, 이번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갖고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팀원이 자기의 아이디어라고 갖고 온 것이 그 오너십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셜 골드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팀장으로서 조언을 줬을 때 그 팀원의 아이디어에 30% 이상 기여할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일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의 과정에서 사실은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어떤 부장님이 맨날 조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언하지 마시고 요청을 받았을 때만 조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뭐 그것이 이제 팀장님이건 아니면 파트너이건 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그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에드거 샤인이 피드백을 줄 때 주의할 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한다라는 거는 그거 잘했어요, 뭐 그거 못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제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은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조금 더 방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은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 역할입니다. 전문가 역할은 상대방이 필요로 한 지식이나 서비스를 그냥 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의사 모델인데요. 이거는 상황을 진단한 후에 거기에 맞는 거를 주는 거죠. 마치 약 처방을 해주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 코칭을 할 때도 처음에 어떤 진단이나 뭐 360도 진단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진단에 의거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과정 컨설턴트, 프로세스 컨설턴트 역할인데요. 이거는 샤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제안한 모델이고 이 하나의 개념만으로도 책 한 권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샤인에게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거는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상대방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사람은 이 도움에서 어떤 과정을 취할 것이고
나는 또 어떤 도움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shy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처음에 단 몇 분만이라도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과정 컨설턴트의 역할을 먼저 수행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효율적인 도움은 관계의 균형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항상 한 수 아래인 느낌을 갖게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한 수 위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shy는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이 균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겸손한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도움의 과정에 상대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한 도움이 정확히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관계 균형을 만드는 것이 도움을 주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도움을 줄 사람과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도움이 발생한다라는 원칙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shy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생각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누가 이제 도와주려고 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잘 얘기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서 남들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어버버하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고 자기가 자주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친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군가 너무 과도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어설프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주려던 사람은 살짝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shy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절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라고 shy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도움을 주려는 내가 사실은 어설픈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냥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 도움이 필요하겠지라고 훅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살짝 불편하거나 굳이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shy의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번 명확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대단한 책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 당신한테 필요해요. 나 민망하다 진짜.